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자,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1부 주간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다사다난했죠.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AGI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었고요. 또 기업 시장을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컴퓨터 화면을 선점하려는 쟁탈전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여기에 투명성 문제, 그리고 심지어 AI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경제까지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이야기는요. AI 업계를 그냥 뒤 흔들어 놓은 한마디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업계 판도를 사실상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죠. 바로 엔비디아 CEO의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번 주에 렉스 프리덤 팟캐스트에 나왔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AGI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이 한마디로 업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큰일일까요? 그건 바로 최근 AI 업계가 이 AGI라는 단어를 좀 의도적으로 피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AGI가 뭐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분야에서 인간이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을 해내는 그런 AI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젠슨 황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AGI 달성했다 외치고 있는데 정작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경쟁사들은 오히려 고급 AI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빼는 듯한 표현을 써왔거든요. 아무래도 규제나 대중의 기대치를 좀 관리하려는 의도였겠죠.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합니다. 자, 이렇게 좀 철학적인 논쟁 뒤에서는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 되는 시장, 기업 고객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죠. 이 경쟁,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오픈 AI가 정말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수적 17.5%. 이제 뭐냐면요. 사모펀드 파트너들한테 우리랑 같이 하면 최소 이만큼의 수익률은 보장해 줄게 라고 약속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제안이죠. 여기서 핵심은 라이벌인 엔트로픽과의 차이점이에요. 엔트로픽도 보면 블랙스톤 같은 거대 사모펀드랑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픈 AI처럼 수익률 17.5% 보장 이런 식의 구체적인 금융 인센티브는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두 회사의 전략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사모펀드일까요? 이게 사실 시장을 가장 빨리 먹기 위한 아주 영리한 지름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모펀드가 투자한 수백 개의 기업들한테 한 방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영업하는 지루한 과정을 그냥 건너뛰는 거죠. 게다가 일단 한번 우리 AI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잠금 효과라고 하죠. 확실하게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 자본을 둘러싼 전쟁이 한창인 동안에 또 다른 전장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무대가 좀 다른데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보는 곳, 우리 컴퓨터 데스크톱입니다. 이 경쟁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구글이 움직였어요. 자사의 제미나이 모델을 위한 맥 전용 앱을 지금 비공개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네임은 제뉴스라고 하네요. 구글이 이렇게 나오니까 오픈 AI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훨씬 더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챗 GPT, 코딩 툴, 그리고 브라우저까지 싹 다 합쳐서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 앱 하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두 회사가 뭘 노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작업 흐름 그 자체를 장악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AI 비서가 되겠다는 거죠. 오픈 AI가 공개한 내부 계획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이 있어요. 첫째, 코딩 툴인 코덱스를 업그레이드해서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로 만들고, 둘째, 여기에 챗 GPT를 합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브라우저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완벽한 데스크톱 슈퍼앱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AI 업계의 투명성과 경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미국의 컬서라는 스타트업이 아주 야심차게 새로운 코딩 모델을 내놨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한 유저가 그 코드 안에서 중국 모델인 키미의 흔적을 찾아낸 거죠. 논란이 커지니까 컬서는 키미를 기반으로 쓴 건 맞다고 인정은 했는데 대부분 우리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자 키미 쪽에서 아니 그거 원래 공식 파트너십이었는데? 라고 밝혀버렸고 결국 컬서는 중국 모델 쓴 걸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딱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아니,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파트너십이었다면서 왜 굳이 중국 모델을 썼다는 걸 숨기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죠.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엔 딱딱한 코드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 문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AI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연예인, 셀러브리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펜뷰와 오픈아트라는 플랫폼이 손을 잡고 정말 기상천외한 시상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AI 인격체들을 위한 오스카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럼 가상의 인물을 대체 뭘 보고 평가를 할까요? 심사 기준이 정말 재밌습니다. 뭐 손가락 개수가 맞는지 같은 기술적인 디테일, 그리고 팔로워가 얼마나 많고 소통을 잘하는지 같은 인기, 또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 같은 것도 보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기준은 바로 마지막, 그 아바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배경 스토리를 가졌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진짜 사람은 뒤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가상의 AI가 스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만들어진 인물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진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1부 주간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전해드려요. 베타 AI 뉴스레터.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그 발전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신 논문 3편과 또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도구 2가지를 통해서 AI 지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주 저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막 처리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 연구들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이번 주 AI 동향의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비디오 모델이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리고 복잡한 시각적 추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AI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다루는지, 이렇게 3가지 주제의 논문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자와 연구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오픈소스 도구 2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AI 분야의 흐름을 보면요, 뭔가 크미 경쟁에서 깊이 경쟁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AI가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룰 내용들이 바로 그 변화의 가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비디오 AI가 생각하는 과정을 들여다본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보통 우리는 비디오 AI가 마치 영화 필름 보듯이 프레임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논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발칸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가설 체인 오브 프레임즈는 추론이 비디오 프레임 단위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체인 오브 스텝스는 추론이 눈에 보이는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디퓨전 디노이징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체인 업 스텝스 과정은 비유하자면 조각가가 돌덩이에서 어떤 형상을 깎아내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한 답,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다듬고 구체화시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답변 하나로 딱 수렴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과정 아닌가요? 이 과정에서 AI가 놀랍게도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 3가지를 보여줬는데요. 첫째는 정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작업 기억 능력. 둘째는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바로잡는 자기 교정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행동을 결정하는 선인식 후 행동 패턴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들이 AI의 추론 성능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적 추론의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입니다. AI에게 예를 들어 노란 셔츠를 입은 사람 옆에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이 들고 있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질문을 하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마치 탐정처럼 여러 단서를 착착 연결해야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제시됐습니다. 이런 능력을 멀티합 리즈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 속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단서들을 논리적인 사슬로 엮어서 최종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연구진들은 이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홉체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 생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홉체인으로 만든 데이터를 기존 훈련 데이터에 추가해 봤더니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특정 시험만 잘 보게 훈련시킨 게 아닌데도 무려 24개 중에 20개의 다양한 테스트에서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겁니다. 이건 이 훈련 방식이 AI의 시각적 추론 능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죠. 특히 아주 길고 복잡한 사고의 연결이 필요한 추론 문제에서는요, 정확도가 무려 50포인트 이상이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헙체인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잡한 시각적 추론 능력을 키워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의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다루는 연구입니다. AI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AI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이 아주 재미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AI가 because나 however처럼 문장의 논리를 확 바꾸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모델이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길을 잃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른바 고엔트로피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LEAD라는 기술을 제안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AI가 마치 사람이 하고 망설이는 것 같은 순간에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살짝 안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순간을 딱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 방식을 바꾸는 거죠. 리드는 AI의 생각 모드를 아주 유연하게 전환시킵니다. 불확실할 때, 즉 고엔트로피 상태일 때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여러 의미를 동시에 탐색하는 유연 모드를 쓰고요. 그러다가 확신이 들 때 저엔트로피 상태가 되면 하나의 명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결정 모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모드를 바꾸는 게 환각을 줄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AI의 추론 능력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개발자나 연구자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인코더 32B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코딩 AI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아주 능숙하지만 하드웨어 제어 같은 아주 특수한 산업 환경에서는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코더 32B는 바로 그런 틈새를 공략하는 산업용 코드 전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칩 설계나 GPU 최적화, 임베디드 시스템처럼 극도의 정밀함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 AI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죠. 인코더-32B에 GitHub 저장소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정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소셜옴니입니다.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그냥 정답만 딱딱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대화에 잘 끼어들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 다시 말해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셜옴니는 바로 이 AI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즉 벤치마크입니다. 소셜옴니는 AI의 대화 능력을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평가합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누가 누구인지 잘 구분하는가. 둘째, 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드는가. 그리고 셋째, 끼어들 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벤치마크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정보 역시 뉴스레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주의 핵심 주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AI의 사고는 이제 더 깊어지고 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더 전문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의 추론 능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향상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